안녕하세요. 구마담의 이야기입니다. 꽃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 네. 1986년 5월 사건은 33살의 젊은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카미야 치카라. 당시 46세, 아내는 13살 연하인 카미야 리사코입니다. 이들은 결혼 3개월 후인 1986년 5월 19일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신혼여행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좀 부자연스럽기는 했지만 남편 카미야는 리사코가 외로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친구 3명을 여행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모두 5명이죠. 하지만 다음날 남편은 오전 11시 40분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후 비행기로 혼자 오사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리사코와 친구 3명만이 예정대로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그녀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과 경련까지 나타나는데 친구들은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오후 1시 30분쯤 사지마비로 고통받기 시작하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 그녀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 카미야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급히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카미야를 의심했던 친구들은 부검을 의뢰하였고 카미야의 승낙 아래 부검을 실시하게 되죠.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 사망으로 형사조사관은 법리학 교수인 오노 교수에게 부검을 부탁하게 되고, 오노 교수는 죽은 여성의 시체를 해부하게 되지만 심장에 작은 울혈 빼고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교수, 그녀의 심장과 혈액을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죽은 여성의 남편을 교수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기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도 침착했고, 또한 이때 남편이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2번째 부인, 1번째 부인도 모두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교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장기는 제자리에 모두 돌려놓았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도 하고, 남편을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된 오노 교수는 더욱더 이 상황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쯤 남편과 죽은 아내는 사실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후로 남편은 술집에 찾아오면 아내만을 지명했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행동하면서 호감을 산 남편. 사적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는데 몇천만 원 하는 코트, 반지 등등 고가의 선물을 망설임 없이 해대더니 만난 지 6일 만에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장까지 보여주며 청혼을 했다고 하네요. 고민을 하던 아내는 결국 승낙을 하게 되고 둘은 오사카로 떠나서 신혼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아내와 여행을 함께 가달라는 것. 비용도 다 내가 지불하겠다라며 친구들에게 직접 부탁해 전화까지 하는 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는 친구들 3명과 여행을 가게 되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만료했었고요. 그래서 그녀의 사망에도 의문을 품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캡슐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냐고 묻자 내 남편이 특별히 제조해준 영양제라고 말하면서 종종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추궁하자 그 약은 아내가 이전부터 먹던 것이고 냄새 때문에 캡슐을 이중으로 해서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내가 죽어야 했다. 아내를 수령인으로 해서 20억 가까이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친구들은 보험금 얘기는 그 반대가 아닐까 하고 더 큰 의심을 하게 되죠. 경찰과 언론사, 보험회사에 미친 듯이 친구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근경색으로 자연사 처리된 사건이라 경찰들은 시큰둥했고 단 2명의 기자만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오노 교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약국에서 취재를 하다가 알아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편 카미야가 그 약국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캡슐로 된 강장제를 한 번에 100개씩도 사간 적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카미야가 우리 집 노인네가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고 노망 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입한 약은 캡슐과 용액이 따로 분리되어서 판매되고 직접 액을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한편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들 역시 수상함을 느끼게 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수령인이 되어 받을 돈이 19억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근데 이때 이상한 점은 매달 부어야 하는 보험료만 360만 원이었다는 것. 아내가 사망하기 20일 전쯤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한 달치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는 이 보험금을 다달이 낼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노 교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인으로 보고 채취한 장기와 혈액으로 계속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 아내의 혈액은 30cc밖에 남아있지 않아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마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것은 약품으로는 힘들고 자연에서 채취한 무언가일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노 교수는 직접 엄청난 양의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를 하다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투구꽃. 투구꽃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들꽃인데 뿌리에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에 교수는 보관해 둔 혈액의 성분과 비교 분석, 결과는 투구꽃에 독이 검출됩니다. 이렇게 오노 교수가 한창 조사할 때쯤 남편이란 사람은 고급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고 애인도 3명이나 거느리며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일단 거부하면서 남편은 거액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펑펑 써댑니다. 이상하죠? 네. 이때 남편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재판에서 오노 교수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인은 투구꽃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본 방송을 타기 시작하고 그때 중요한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꽃가게에서는 TV에 나온 그 남편을 보고 몇 달 전 그가 투구꽃을 62그루나 사간 남자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누가 봐도 범인이 분명했지만 경찰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항에서 헤어지고 아내가 오키나와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투구꽃 독은 30분 이내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 남편이 죽였다는 것을, 투구꽃을 이용해서 죽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아내는 9시 반에 먹은 조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살던 집 말고 수상한 월세집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집주인 말로는 그가 이사 온 후 전기세, 수도세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 경찰은 그의 방, 다다미를 가져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투구꽃의 독성이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 회사 격리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몰래 회사의 주식 증권을 전당포에 돈으로 바꾸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쯤 또 하나의 결정적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어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에게 1200마리의 보거를 팔았다는 것. 독성이 너무 강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한 마리에 10,000원씩 해서 1200만 원에 사갔다는 것. 이 어부에게는 본인은 대학교 조교인데 책 집필할 때 쓸 것이니 비밀로 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보가 쏟아지자 오노 교수는 다시 혈액 분석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보거의 독도 검출됩니다. 오노 교수는 다시 또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투구꽃과 보고꽃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마침내 그 두 개의 독이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여 기량작용이 일어나 독성의 효과가 늦어져 사망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기량작용이란 서로 상반되는 두 종류의 약물이 체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두 가지 독을 넣은 캡슐을 강장제라고 속여서 먹게 만들고 이때 반감기가 짧은 보고독이 먼저 몸속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에 아내가 투구꽃 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그의 두 아내의 살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고 2002년에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암으로 2012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투구꽃과 보고의 독은 모두 뇌에서 세포로 전달하는 명령계통의 이상을 일으키는 신경계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남편은 보험금 살인을 위해서 그 월세방에서 몇 년 동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약국에서 구매한 캡슐, 정제 기계까지 몇 대씩 장만하면서 독을 정제해서 담고 쥐 100여 마리를 반년 동안 실험하는 등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첫째 부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땐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부인부터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또한 끈기 있게 연구하고 매달려서 이 두 가지 성분의 기량작용을 발견한 오노 교수, 이 교수님은 일본 의과대학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법의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물이나 독극물의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본 법의학계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